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가장 유력한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동해안 접경 지역 농가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멧돼지 포획 작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금강산 관광객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범도민 운동이 11년간 닫힌 금강산 관광의 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17일 재개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탄 나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연탄 기부가 줄면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유입 경로와 바이러스 확산의 명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가장 유력한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먼저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강원도로 들어오는 길목과 돼지 농장 입구마다 거점 소독소가 설치돼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양돈 농가에도 통제 초소가 설치되면서 농민들은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거점 소독소를 포함한 소독소와 통제 초소는 약 230여 개.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1,1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도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원 전방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파 매개체로 꼽히고 있는 야생멧돼지 포획을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16일 하루 도내 전역에서 포획 작전을 통해 야생멧돼지 106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용이 이뤄진 인제 지역에서 34마리를 포획한 반면 가장 포획이 시급한 철원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2차 확산을 우려해 여전히 철원과 화천 일부 지역에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화천군은 급한 대로 포획틀 20개를 긴급 투입했지만 한 마리 포획에 그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발생 한 달을 넘어가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멧돼지 포획에도 엇박자 행정이 이어지면서 도내 축산농가들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접경 지역 농가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멧돼지 포획 작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해안 최북단 고성 지역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내용이 확인된 뒤 고성군은 지난 6월부터 거점 소독시설 한 곳을 운영해왔습니다. 바깥에만 하면 안 되잖아. 차 안에서 묻어나는 거지. 사료 운반 차량 등 양돈 농가 출입 차량은 모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한 뒤 소독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이뤄진 뒤 지난달부터는 차단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보내는 데가 없고 밖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완벽한 방역 효과를 위해 농가에 출입하기 전에도 2차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고성 지역 양돈 농가는 모두 8곳,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6천여 마리입니다. 농가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생석회 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업장에 이렇게 건드려 몰고 이쪽은 업장에 들어오면 이럴 때마다 그때그때 좀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일주일에 1회나 2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멧돼지입니다.
철원 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부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접경 지역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 저격수와 민간 사냥꾼 팀을 꾸려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섣부른 포획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무섭죠 지금. 멧돼지가 총소리 들으면은 그게 걔네가 자꾸 남하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포획을 해. 포획틀 갖다 놓고 적시 없이 다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방역당국은 멧돼지 주 서식지와 이동 통로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이동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매개체인 멧돼지 절멸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방 지역 야생 멧돼지 포획 작전이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철원과 화천 지역에는 야생 멧돼지 총기 사용이 제한됐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기자, 16일부터 48시간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천에 이어 철원에서 철원 민통선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쇄차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서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래서 정부가 긴급 조치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 도내에서는 철원과 화천, 그리고 양구와 인제, 고성 등 접경 지역 내 민통선과 그리고 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이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18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뒤 그 효과를 좀 분석한 다음에 소탕 작전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멧돼지를 이렇게 잡게 되면 우선 감염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현장에서 땅을 파서 그 폐사체를 묻게 됩니다. 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이 ASF 바이러스가 발견된 철원과 그리고 인접한 화천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이 안 됐습니다. 환경부가 총기 포획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유는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 2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된 멧돼지에서 나온 피가 이 바이러스로 다시 옮겨질 가능성이 있고 총소리에 놀라서 멧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6일 화천 지역 전방에 투입됐던 민간 엽사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사격이다, 주간 사격이다 해서 부인들하고 같이 그런 계속 예행 연습만 하고 하다 놨어요. 다 써도 못 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방어선이 철원 쪽에서 다 쳐진 다음에, 펜스다모도 다 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사격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돼지가 버글버글해요. 대낮에도 길바닥에 그냥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데, 좀 발품 명령이 안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고 있어요. 오늘 안 떨어지면 우리는 안 들어가요, 이제. 네, 그 투입됐던 이 민간인 엽사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살은 못한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골든타임을 좀 놓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지역들, 화천과 철원에서는 총기 사용이 지금 금지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멧돼지 포획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총기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획틀을 놓는 건데 이 철원군과 화천군은 지난 16일 각각 포획틀 20개씩을 전방 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전방 부대들은 이 전달받은 포획틀을 모두 설치를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16일에 그 화천에서 포획틀을 이용해서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네. 16일 도내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모두 106마리가 잡혔는데 포획틀로 잡은 거는 전체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총기를 사용한 지역인 인제와 고성 지역에서는 모두 54마리의 멧돼지가 잡혔는데 이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 잡힌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화천군청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틀하고 총기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포획틀 같은 경우는 그 산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그 군부대 주변 지역에 기존에 멧돼지들이 내려오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갖다 놓고 이제 포획하려고 합니다. 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는 예방적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전역에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남방 한계선 10km 내에 있는 양돈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수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철원의 27개 농가, 그리고 고성의 2개 농가 등 모두 29개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적 수매가 이 강제적 성격을 띈 것이 아니라 이 농가 주인의 이 결정에 진행되는 건데 이 강원도는 지금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수매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농가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최근 연천 지역에서 농가들이 이 정부 수매에 좀 강하게 좀 반발하는 게 있어서 이런 이유로 좀 예방적 수매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국방부까지 해서 세 개 부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강원도 전역은 좀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나요? 예, 그 도내에서는 좀 크게 보면 강원도가 큰 계획을 세우면 그 도내 18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그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강원도 역시 방역 업무는 동물방역과에서, 포획 업무는 환경부서에서, 예방적 수매 업무는 축산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맡고 있는데요. 네. 재난안전상황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업무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이 업무 처리에 좀 시간이 좀 많이 들고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부서는 이제 농가나 관리되는 어떤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다 통제하고 그 지키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멧돼지는 환경부서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통보하고 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 현재 정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발생한 지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치닫는 만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반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1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누적 관광객이 194만 명에 달할 만큼 인기를 누렸지만 2008년 국내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중단됐습니다.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유엔의 대북 제재 등이 겹치면서 11년이 넘도록 닫힌 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길목인 고성군 경제 피해도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무려 3,800억이라는 손실을 갖고 있고 군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 새마을회와 민평통 자문회의 등 국내외 사회단체는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춘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붐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 1,000만 명 서명을 받아 백악관과 유엔 대북제재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1월 18일에 고성 DMZ에서 범국민 참여 평화 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관광 재개에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다시 과거와 같이 냉전과 대결의 구도로 돌아간다면 우리들의 강원도로서의 미래는 없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켜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했지만 유엔 대북 제재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견뎌야 하는 이웃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17일 재개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탄 나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갈수록 연탄 기부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로 연탄을 짊어진 자원봉사자들이 오르막길 올라갑니다. 손에서 손으로 소중히 옮겨진 연탄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집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거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저기 동참하게 됐고요. 여기 뜻깊은 행사에 참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연탄 나눔을 시작하는 밥상 연탄은행 재개식이 17일 열렸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올해 원주 지역 1,300여 가구 지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원 물량은 연탄 40만 장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은 2만여 장, 목표의 6%에 그칩니다. 이 연탄 한 장당 가격은 배달료 등을 포함해서 800원 정도입니다. 다행히 올해 가격은 동결됐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후원이 점점 줄면서 이웃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2달 동안 후원된 연탄은 전국 40여만 장, 2016년 같은 기간 100만 장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가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연탄은 생존 에너지라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부탁했습니다. 막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연탄 후원이 안 됐지만 우리 원주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 원주시,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데피는 시대적인 불,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연탄을 쓰는 가구는 총 2만 2천여 가구로 해마다 점점 줄고 있지만 여전히 연탄 한 장에 온기가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지역에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연환경 영향 검토를 받았던 만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검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양군이 3년간 조사한 과학적 의견을 배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예측과 우려를 협의해 의견으로 내놓는 등 신뢰 보호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조정 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좌초 위기에 빠진 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도 저녁 대체로 흐리겠고 영동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가 되면 그치겠고 영서 지역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동 지역에 5에서 20mm, 영서 지역은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저녁 단풍이 산의 80%를 물들이는 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일 금요일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11도, 속초와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속초 19도, 강릉 20도, 춘천과 원주 21도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며 다음 주까지도 일교차 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영동 지역 비 소식이 잦습니다.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